자, 9월 28일 토익 시험에 대한 대비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세트 정도 설명드리고요. 40문제가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한 두 세트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주격 자리 문제고요.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 선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문제는 매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격이나 소유격이 정답으로 잘 나오고요. 네, 그래서 동사 뒤에 동사가 보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 정답이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항상 블랭크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앞이나 뒤를 볼 수 있는데 앞보다는 뒤쪽에 먼저 시선이 갈 것 같네요. 그래서 뒤에는 A and B 형태가 나왔고요. 상관접속사 문제죠. 매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Both A and B.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동사 자리처럼 보이나요? 네, 동사 자리처럼 보이네요. 네. 이제 동사 관련된 문제 중에서는 동사 자리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잘 출제가 되죠. 주의할 사항은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를 따져주시라는 거. 네, 그래서 앞에 주어가 mother이 나왔기 때문에 단수고 s가 붙는 동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뒤쪽 부분을 보면은 동사 형태는 보이지가 않고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사운드가 여기서는 앞에 클리어러라고 하는 형용사가 나와서 형용사, 비교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자리로 써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 전치사 문제네요. 전치사 문제는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문법 단일 파트 중에서는 전치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뒤에 뭐 인포메이션이 나왔고요. 봤을 때 정답은 for 정도가 되겠네요. 목적의 전치사 for입니다. 전치사 for가 전치사 문제 중에서는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전치사 for가 되겠습니다. 정답 순위로도 베스트 탑 5 안에는 전치사 for가 정답으로 나옵니다. 자, 다음에 10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컨테스트가 나왔고요. 컨테스트 보면은 그리고 뒤에 이제 must be received라고 하는 동사 형태가 나왔으니까요. 주어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주어 자리 명사로서 entries, 출품작, 컨테스트와 어울리는 단어가 entries, 출품작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can이라는 조동사와 access라고 하는 또 뒤에 조동사만 나오면 안 되고요. 뒤에 일반 동사 access가 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조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부사 자리가 정답이 되겠고요. B가 정답입니다. 품사 찾는 문제는 주로 파트 5 앞부분에서 주로 나오는데요. 품사 찾는 문제가 의외로 30문제 중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소한 5문제 이상은 명사 자리, 형용사 자리, 부사 자리, 그 정도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부사 자리가 그래도 비교적 출제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부사 자리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문제. 자, 뒤에 work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명사라는 거. 특히 이제 파트 5에서는 동사, 명사 같은 형태가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문장 속에서 나오고요. 여기서의 work는 앞에 정관사 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묶여서 work를 명사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어울리는 형용사로서는 딱 봤을 때 excellent가 어울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훌륭한 작업, 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자, 문제 같은 경우는 명사 앞에 형용사, 그래서 명사와 어울리는 형용사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보통은 명사와 어울리면은 거의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가끔씩 선택보기 형용사 중에서 2개 정도가 어울리는 경우에는 전체 문장을 해석해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excellent가 work랑 잘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사 자리 문제가 되고요. 앞에는 비동사, 뒤에는 PP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사 자리가 되겠네요. 비동사와 PP 사이에는 부사가 정답이다. 그래서 favorab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게 받아들여진 거고요. 자, 다음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 보기에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나 전치사, beside는 전치사나 부사. 자, 이렇게 선택 보기의 품사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해석보다는 구조로 먼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뒤에 adverse weather라고 하는 나쁜 날씨라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 명사 구라고 하죠. 문장이 아니라 명사 구 형태입니다. 그래서 구 형태이기 때문에 접속사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ven though라는 접속사보다는 전치사가 어울릴 것 같고요. 굉장히 출제가 높죠. because of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9월 8일 시험에도 because of가 정답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쁜 날씨로 인해서 일정 조정이 되었습니다. 110번 문제입니다. 자, 110번 문제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선택 보기를 봤을 때는 어휘 동사 문제가 되겠고요. 자, 미스터 조가 뒤에 사람 목적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파트 5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어휘 문제 풀 때 뒤에 전치사가 보이면은 전치사와 연관성이 있는 어휘가 어떤 어휘가 있는지, 뭐 동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어떤 어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from하고 뒤에 동사 표현 또 동명사 구조로 ing 형태로 동사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from 보고 prevent A from B 구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앞에 주어가 또 지연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요. prevent 동사가 어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관용 표현으로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이것도 구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택 보기가 비슷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는 품사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자, 요거 딱 보니까 일단 request 대시 보이겠네요. request가 동사, 주어 다음에 동사처럼 보입니다. request는 that이라는 접속사가 연결이 돼서 뒤에는 또 새로운 주어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의 supervisors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view 동사, 그 다음에
검토하다라는 동사 다음에 어울리는 명사로서 travel이 여기서는 이제 검토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될 수가 있는데요. 단독 명사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 뒤에 있는 명사와 복합 명사로 묶어서 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ravel arrangements, 여행 준비라는 뜻, 여행 준비를 검토하도록 CEO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의미의 명사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복합 명사로 묶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month로 끝나는 게 명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문제가 품사 찾는 문제로서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요. 나름 800점대 이상의 고득점자 학생들도 이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은 B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 명사 문제 주의를 해주시라는 거.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고유명사 나왔고요. teach가 여기서는 동사처럼 느껴집니다. 동사 다음에 soccer 목적어. 자,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 자리인데요. 이제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still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뒤에 althought라고 하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 although, even though도 있겠고요. though도 있겠고요. 자, 이런 접속사,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10중 8구 정답은 still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빨리 푸는 요령입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비동사 다음에 especially가 보어는 아니죠. 부사 자리입니다. 수식어 자리고요. 보어 자리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 자리로서 보통 정답으로는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많이 오는데요. 형용사로서는 sieve가 있고 분사 형태로서는 ing나 pp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분사 형태랑 형용사랑 같이 올 때는 형용사가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어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인터뷰가 주어고요. 인터뷰가 인상적인 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B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 다음에 14번 문제. 자, 명사 자리가 되겠고요. 명사 자리 선택할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것이 단수 명사냐, 복수 명사냐,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따져야 되는데요. 앞에 전치사가 있고 뒤에 쉼표가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앞에 어가, 부정관사 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단수 명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와 B가 단수 명사로서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센스는 명사를 쓸 수 있고요. 라이센서도 명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왠지 라이센스 하면은 OR로 끝났기 때문에 사람 명사처럼 느껴지고요.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라이센스를 신청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서 A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어휘 문제입니다. ly로 끝난 어휘고요. 그 다음에 단어가 다 다른 형태입니다. 비동사와 형용사 사이에는 부사 자리 책임을 지는 건데 어떻게 책임을 지냐면요. primar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물론 nearly라고 하는 부사도 정답으로 잘 나오는데요.
거의라는 뜻으로 거의 책임을 지다라는 뜻보다는 우선적으로 주로라는 뜻으로 써줍니다. 특히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는 primary가 이게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동사가 현재 시제일 때 빈도부사나 그 다음에 그 현재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 혹은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사가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 이것도 대명사 문제가 나왔고요. 네. 자, 대명사 문제인데 뒤에 work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work가 동사니까 주어 자리라고 해서 they 혹은 work를 명사라고 생각해서 소유격인 되어 이렇게 바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되게 주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을 한번 보니까요. 동사 목적어 형태가 보입니다. 서밋은 제출하다, 시간을. 그리고 왠지 이 부분이 앞에 hours를 수식해주는 형태로서 그들이 일하는 매주 그들이 일하는 시간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를 명사로 봐서 수식해주는 형태보다는요, work를 동사로 봐서 이 부분을 형용사절로서 앞에 hours를 수식해주는 형태로 보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ay가 정답이고요. 이때 day는 앞에 employees를 지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표현, 목적어, 그리고 나머지가 문장 구조로서 앞에 hours를 수식을 해주는데 문장 구조로서 이 부분이 또 주어, 동사, 나머지는 수식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틀리기가 쉬운 문제입니다. 대명사 문제에서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자, 부사, 품사 선택하는 문제이죠. 잘 나오는 패턴이고요. 자, 앞에 동사 표현 보이죠? 이 부분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복합명사. 그래서 체크하는데 빠르게 체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택 보기에는 부사가 D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입니다. 자, 18번 문제는 워크샵, 다음에 이어지는 전치사인데요. 워크샵 하면은 on 이렇게 묶어서 알아두시고요. 자, 전치사 선택할 때는 꼭 주의해 주셔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앞에 워크샵을 보고 전치사 on이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뒤쪽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전치사가 뒤에 연결되는 명사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워크샵, 여기서는 제가 이제 on이라고 선택을 해준 이유가 뒤쪽을 보니까 그 워크샵에 대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치사 on 다음에는 주제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전문적인 글쓰기 스킬 그런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그 워크샵에 대한 주제 표현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써준 겁니다. 만약에 with를 써줄 경우에는 사람 따위가 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동사 자리가 될 것 같네요. 뒤에 while 다음에 접속사 while 다음에 문장, 그리고 또 앞에 문장. 그래서 문장의 기본 요소로는 동사가 꼭 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동사 자리 선택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부분 동사 자리 먼저 파악됐으면은 능동태냐 수동태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어 동사 수일치가 맞는지 이렇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주어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주어는 트레인 서비스가 주어가 됩니다. 열차 서비스. 그리고 동사 표현은 선택 보기의 내용을 보니까 suspend라는 중단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나왔네요. 자, 열차 서비스와 중단하다의 의미 관계를 따져보니까요. 동사 목적어 관계가 되는 겁니다. 네, suspend가 중단하다라고 해석을 할 때 이 열차 서비스라는 내용은 그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주체가 아니라 행위자가 아니라 그 동사의 영향을 받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중단하다 열차 서비스를 를로 해석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 를에 해당되는 내용이 주어 자리로 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동사 형태가 수동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형태는 기본적으로 비동사 PP 구조가 수동태 형태가 되고요. 비동사 PP 형태를 찾아보니까 A와 B, C는 안 되죠. is ing니까 능동태, D는 안 되죠. 투부정사는 동사 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일단 형태로 따졌을 때는 A도 되고 B도 됩니다. 근데 이제 시제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제에 영향을 주는 수식어나 혹은 수식절, 부사절 같은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뒤에 while 뒤쪽에 문장의 시제가 일단은 단서처럼 보입니다. 자, while 뒤쪽에 동사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보통 같은 현재 시제를 써주거나 미래 시제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현재 시제가 또 시간 전에서의 현재 시제가 미래를 또 나타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A가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것도 잘 나오는, 비교적 잘 나오는 형용사고요. 자석이 10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imited가 제한된이라는 표현으로서 be limited to 어디에 제한되다 라는 표현으로 써줍니다. 자, 다음에 21번 문제, 이것도 매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주로 4가지가 출제가 되고요. 물론 목적도 출제가 됩니다. so that이나 in order that. 보통 이제 첫 단어의 시간,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인 경우는 보통은 정답은 시간, 조건, 양보,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선택 보기를 보니까 역시나 전치사와 접속사가 섞여 있을 때는 좀 더 빠르게 정답을 선택할 수 있고요. despite는 전치사니까 탈락. where 같은 경우 의문사로 시작되는 경우는 보통 정답에서 제외를 시켜줘도 됩니다. 뭐 how라든지 what이라든지 where라든지, 물론 이제 when 같은 경우는 의문사도 있지만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뭐 when 같은 경우는 또 정답으로도 잘 나오니까 그거는 제외를 하고요. when을 제외한 보통 일반적인 의문사 where, how, why, 뭐 which 이런 것들이 첫 단어의 선택 보기로 나오면은 보통은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쉼표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장 와서, 자, 블랭크 자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볼 수 있고요. D가 정답입니다. meanwhile 같은 경우는 부사나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한 동안. 그래서 정답은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meanwhile 같은 경우는 파트 5에서는 정답으로 나온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블랭크 자리 동사 어휘 문제고요. 뒤에 preference가 보이면은 바로 정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어로서 indicate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호를 보여주다라고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indicate a preference 하면은 기호를 보여주다. 네, 그래서 정답은 D가 정답입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자, 23번 문제도 앞에가 주어 자리, 뒤에가 relies on이 뭐뭇에 의존하다라는 동사 표현이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는 무슨 자리가 온다고요? 부사 자리가 온다라는 거. 네, 물론 이제 이런 구조에서 앞에 뮤지엄과 복합 명사 형태가 돼서 복합 명사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사 자리가 정답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어를 블랭크까지를 이어서 생각하지 않고요. 뮤지엄까지 해서 끊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재정 상태가 종종 빈번히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가 부사 자리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면은 보통 선택 보기에는 명사와 어울리는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명사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통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를 보고 선택 보기를 보니까 딱 보니까 그냥 왠지 느낌상 명사와 어울리는 게 attempt하고 opportunity 요 정도 두 개, 물론 보통은 하나가 나오는데 두 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정답으로 기회 정도가 어울릴 수가 있겠네요. attempt 시도라는 뜻보다는요. attempt는 어떤 노력을 뜻합니다. 노력보다는 여기서는 호텔 고객들은 사용할 기회의 찬스를 가지고 있다. 요게 무난하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convenience보다는요, 여기서는 convenience는 보통 불가산 명사로 쓰이고요. opportuni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명사 선택할 때는 앞에 관사 유무에 따라서 또 가산, 불가산을 또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25번 문제 동사 자리가 되겠고요.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자, 동사 자리로서는 A와 B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C는 안 되죠.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 다음에는 바로 동사 ing 형태 이어질 수 없겠고요. D는 명사형이니까 안 되고요. A와 B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거는 태를 따지는 문제죠. 능동태냐 수동태냐 따지는 부분입니다. 뒤에 new program이라고 하는 목적어 형태, 설치하다라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 형태가 붙었기 때문에 정답은 능동태 B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6번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 4문제 정도 나온다고 그랬고요. 뒤에 시간 관련된 전치사 표현, 명사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과 어울리는 전치사 during을 선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온 다음에는 뒤에는 날짜 개념이 와야 되겠고요. 월 단위일 때는 전치사 in을 써줍니다. on인 경우에는 요일이나 특정 날짜를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고요. 뭐뭐 이래로라고 할 때는 뒤에 보통 기간보다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during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mak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목적어 명사 자리가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연결해 주는 게 좋고요. make reservation for 뭐뭇에 대한 예약을 하다.
make 동사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이제 투부정사 관련된 표현이네요.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 투부정사. 자, 투 다음에는 원형동사. 근데 여기서는 어휘 문제가 되고요. 동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의 내용도 같이 봐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리시트, 영수증, 모든 영수증이 목적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갖고 있는 게, 간직하는 것을 어드바이저블 추천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resume 하면은요,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이제 resume라는 명사가 있고요, 이력서. 동사일 때는 resume인데, resume은 제기하다. 토익에서 나왔던 패턴으로는 뒤에 duty가 목적으로, 의무가 목적으로 나와서 그 의무를, 일단 의무사항을 제기하다라는 동사 어휘로 나왔습니다. remain은 보통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뭐뭇으로 남다라고 할 때 자동사, 물론 이제 remain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투부정사도 쓸 수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나왔던 패턴으로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다라고 해서 remain the same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reply라고 하는 동사는 보통 명사를 바로 목적어로 취하지 않고 전치사 to가 붙습니다. reply to, respond to, respond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유지하다라는 동사로서 remain 동사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요, 어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휘 문제로서 이것도 그래도 한 1년에 몇 번씩은 정답으로 나오는 어휘죠. 그래서 추가적인 6명의 직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정답입니다. C가 정답이 되려면 숫자 앞에 대략이라는 의미로서 정답이 되려면 approximately 뒤에 ly가 붙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 자, 요거 매월 자주 나오는 문제죠. 바로 대명사 문제, 관계 대명사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선행사와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해주는 관계 대명사 문제입니다. 뒤에 work as가 동사로 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쉼표까지를 봤을 때 work 뒤에 또 다른 동사가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정비서로서 근무하다. 그래서 그 근무한 사람이 앞에 미스터 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블랭크 자리는 관계 대명사 부분 자리가 되겠고요.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서 수일치를 한 상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니까 관계대명사로 주격이 와야 됩니다. 주격은 후가 주격이고요. 후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선택할 때는 앞에 명사, 즉 우리가 선행사라고 하죠. 앞에 명사가 사람 명사인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명사일 때는 후, 사물 명사일 때는 위치를 써줍니다. 자, 그럼 131번 문제입니다. 131번 문제는 보통 이제 뒤에 투부정사가 보이면은 whether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in order to가 출제 빈도로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 in order to, 그래서 신속한 배송을 확실히 하고자, 그래서 in order to라는 표현으로 알아주세요. according to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according to일 때는 to가 전치사 to로서는 뒤에 원형이 아니라 명사가 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32번 문제는 앞에는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가 나왔고요. 하나 더 봐주셔야 될 것이 뒤에 then이 보이죠? 네, then이 보이기 때문에 비교급 형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more가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133번 문제는 블랭크 앞에 offers가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공하다라는 동사 뒤에는 목적어 형태가 와야 되는데요.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예, 주어가 자동차가 뭘 제공하냐면은 여기서는 성능, 뛰어난 성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예, 이게 가장 무난하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134번 문제. 자, 밑은 동사고 뒤에 needs가 여기서는 명사 목적어로 써준 겁니다. 앞에 소유격, 고유명사 소유격이 needs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고요. 예, 블랭크 자리는 여기서는 뒤에 needs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needs를 동사라고 생각해서 부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meet라는 동사와 needs가 의미상 동사 목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needs를 명사로 봐야 되겠고요. 명사 앞에는 보통은 형용사가 정답이고요. 여기서는 급박한 필요성을 충족하고자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써준 겁니다. 135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 구조 문제로 먼저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쉼표까지를 따졌을 때 이 부분이 문장 구조가 아니고요. 구형태가 됩니다. 구형태일 때는 전치사가 정답이라는 거. 선택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정답을 despite를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al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 접속사로서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겠고요. nevertheless는 파트 5에서는 거의 정답으로 나오지 않는 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ow that은 대수로 끝나는 접속사입니다. 이제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는 주어 동사 문장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자, 36번 문제 구조 문제인데 이번에는 분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tract가 여기선 계약서를 승인해야만 한다. 주어 자리 명사고요. 앞에 어가 있고 어와 명사 사이는 적절한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수식어 형태로서는 뭐 복합 명사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내용상 수정된 계약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된이라는 동사 의미로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 때는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입니다. 37번 어휘 문제가 되겠고요. 앞에는 비동사, 그 다음에 ver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tremely, 그 다음에 to,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beneficial 정도가 누구누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당신의 전문 지식이 우리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helpful의 의미로서 beneficial을 써준 겁니다. alternative 요거 선택하기가 쉬운데요. alternative는 비동사의 보어 자리로 보통 오지는 않습니다. alternative는 명사로서 대안이라는 뜻이 있고요. 형용사로서는 대안의 다른이라는 의미로서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좋다, 유리하다라는 뜻, 유익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beneficial을 썼고요. 38번 문제 접속사 문제 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접속사 문제고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접속사가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시간, 조건, 양보, 이유. 여기에서 쉼표까지를 봤을 때 문장 구조, 주어 동사 문장 구조고요. 접속사 자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뒤에도 또 문장이 연결이 되었고요. 선택 보기에 접속사가 어떻게 생긴 애가 접속사고 어떻게 생긴 애가 전치사고 어떻게 생긴 애가 부사인지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otherwise는 부사예요.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due는 전치사 뭐뭐 때문에, 그 다음에 once가 잘 나오는 접속사죠.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고요. aft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부터. 그래서 정답은 접속사로서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till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는 비동사 다음에 available, 그 다음에 to 누구누구에게 이용 가능하다, 그런 의미고요. 블랭크 자리는 구조로 봤을 때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 생략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자리가 되는데요. 자, 선택 보기는 지금 어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only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exclusivel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지라는 의미고요. extremely 주로 정답보다는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very, very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보통 전치사, 뒤에 전치사가 보이면은 exclusively가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는 이번에는 동명사 문제네요. 동명사 문제는 중동사 세 가지, 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중에서는 출제 빈도가 가장 낮고요. 보통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동명사 문제는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ing, 그리고 뒤에는 의미상 목적어의 의미가 붙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내용상 이 부분이 동사 의미로 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같이 있는 정보가 의미상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있는 정보를 찾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동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앞에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 형태는 쓸 수가 없고요. 일반적인 동사 형태는 쓸 수 없고요. 동사 원형의 ing 구조, 우리가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시험 9월 28일 시험에 대한 대비 문제를 설명을 했고요. 뭐 기본적으로 30문제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40문제 중에서는요, 최소한 30문제 중, 이번 달 시험 30문제 중에서는 한 10문제 이상은 최소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점수대가 낮은 초보자들 학생은 오늘 이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오후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후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